지난 2009년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에 출전한 피겨 여왕 김연아. 그녀는 세 번째 도전만에 우승을 거머쥐었다. 감격에 벅찬 그녀는 애국가가 울리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인터넷에선 그녀의 우승보다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그 전에 보면은 무슨 시상식에 눈물을 흘리면 아이라이너나 이런 마스카라나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 이게 흘러내려와서 이게 거무스럽게 번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약간 화제가 됐었던 거죠. 김연아가 어떤 제품을 썼는지 밝히지 않은 가운데 여성들의 궁금증은 더욱 커졌다. 당시 네티즌들은 최초의 제일 타입으로 인기를 끌고 있던 토니모리의 아이라이너를 지목했다. 화제를 모았던 그 회사를 이끌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공대생 출신의 한 남자였다. 36년을 화장품 산업에 못 바친 토니모리의 회장 배해동의 얘기를 들어보자. 2008년 화장품 업계에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 금방 회사가 망한다. 뭐 부도난다 없어진다. 심지어 뭐 점주들도 이제 토니모리는 다 역할을 다 했으니 간판을 내리자. 2년 전 탄생한 화장품 브랜드 토니모리가 폐업한다는 얘기였다. 2년 정도 지나면서 사실상 거의 자본 잠식이 끝났고 실제로 빚만 좀 많이 남은 상태로 이어졌기 때문에 거의 부도에 됐었고 다시 살아나기에는 너무나 이 구조 자체가 취약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담으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술 세게 한번 먹었다고 생각하시고 접는 게 어떻게 보면 잘하는 선택일 수도 있겠다. 2000년부터 형성된 중저가 화장품 시장은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었다. 유통망 역시 이미 선발 브랜드가 선점한 뛰었다. 후발 주자로 2006년 브랜드를 출시한 토니모리로서는 뛰어넘어야 할 산이 많았다. 배해동 회장은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 사업을 안정화시키려 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부자재 사업을 하고 있었고 사업이 굉장히 커져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또 나보다도 유통을 더 아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맡겨놓고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전문 경영인을 내세워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토니모리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전문 경영인은 파격적인 전략을 시도했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세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중저가 화장품 시장에서 마감히 세일을 실시한 것이다. 이제 후발 업체다 보니까 이제 강한 뭐 어떤 프로모션을 전개해야 되는데 그때 가장 강한 이제 프로모션이란 게 이제 에브리데이 세일. 최초의 토니모리가 시장에 나오면서 이제 세일이 이제 시작된 거죠, 할인이. 하지만 이런 전략은 브랜드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 소비자들에게 저가 세일 브랜드란 인식이 생긴 것이다. 출시 이후 별다른 주력 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던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전국에 퍼져있던 약 80여 개의 매장 중 60여 개의 매장이 손실을 내고 있는 상황. 계속되는 적자 경영 속에서 또다시 세일을 해 수익을 내야 하는 악순환이 초래됐다. 부도가 날 게 뻔하다는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다. 엄청 안 좋았죠. 저희도 뭐 물론 뭐 본사도 엄청 안 좋았지만 가맹 자체도 엄청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흉흉했죠. 우리가 제시했던 손익보다 상당히 떨어진 손익이 나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민심이 안 좋았습니다. 현장에서는. 결국 배해동 회장이 직접 경영 일선으로 나섰다. 기계 설계학과를 졸업한 공대생이 뷰티 산업의 중심으로 뛰어든 것이다. 1984년 26세 배해동은 우연히 한 화장품 회사에 직원 모집 공고를 보게 된다. 이 회사는 당대 최고의 미녀 스타 정윤희를 전속 모델로 기용하고 있었다. 화장품 회사에서 기계 설계학과 출신의 공대생을 뽑는다. 선뜻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배해동은 호기심을 안고 지원을 하게 된다. 화장품 용기를 하나 주고
이 용기를 똑같이 카피를 해봐라.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드라프터가 있거든요. 드라프터라는 건 그걸 보고 손으로 이렇게 그려내는 겁니다. 공대생 출신으로 조선소나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게 될 줄 알았던 그는 운명처럼 화장품 회사에 발을 들였다. 그가 일하게 된 분야는 화장품 용기 개발 부서였다. 직장 생활은 순탄했고 몇 년이 되지 않아 화장품 용기 개발 전문가로 자신감도 붙었다. 하지만 그는 회사원의 삶을 10년 만에 끝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화장품 용기가 3D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주야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용기를 정말 멋지게 만들겠다. 제대로 한번 용기를 만들어 보겠다. 내가 그쪽 분야는 전문가니까. 1994년 그는 화장품 용기 전문 제조 공장인 태성산업을 열었다. 화장품이라고는 아무것도 몰랐던 초년 시절 광주에서 단돈 5만 원을 쥐고 상경했던 그에게 창업은 일생일대의 기회이자 도전이었다. 하지만 성공은 쉽게 오지 않았다. 설립 3년 뒤 몰아닥친 외환 위기로 태성산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IMF가 터지고 나니까 화장품 업계들이 그때 부도를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한 데 일을 하고 있는 데들도 부도가 나가지고 일거리가 없어졌었죠. 여보세요? 거래처가 줄줄이 부도를 내며 돈줄이 막히기 시작했다. 이대로 끝나는가 싶었다. 하지만 해해동은 다른 길을 찾았다. 그때 마치 우연찮게 그때 당시에는 잡지를 한 권 사면 월간 잡지를 한 권 사면은 화장품 팔레트를 하나 줬었어요. 근데 그게 저희 회사로 마침 그 샘플 의뢰가 들어와서 그걸 해줬었는데 저희 그 품질이 워낙 좋으니까 저희 집으로 대한민국 잡지사들 그때 판촉물 오다들은 저희 집으로 거의 일감이 다 들어왔었죠. 겨우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잡지의 판촉물을 만드는 건 태성산업을 세운 목적이 아니었다. 다시 본업을 일으켜야 했다. 그가 찾은 탈출구는 해외였다. 국내 주문이 없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 개척만이 살 길이었기 때문이다. 품질에는 자신이 있었다. 해외 업체에서 아이디어만 제시해주면 원하는 대로 설계해 납품까지 완벽하게 해냈다. 태성산업의 실력은 금세 해외 바이어들의 입소문을 탔다. 에스티 로더, 클리니크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의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에서 주문이 수없이 밀려들었다. 해외 쪽에서는 오다 따는 것이 가장 어렵죠. 오다를 따서 믿음을 주기까지는 오다가 많이 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좋은 품질로 그쪽에 납품하다 보니까 또 그쪽에서 계속 밀어줘서 용기로 해서 그때부터는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심지어 저희 회사가 수출이 95%, 내수는 한 뭐 5%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그때 주로 이제 수출로만 하게 됐었죠. 그렇게 태성산업을 성공적으로 일궈낸 뒤 해해동은 새로운 도전을 택했다. 화장품 브랜드의 창업이었다. 그것도 하나의 운명이고 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또 화장품을 했던 사람으로서 자기 브랜드를 한번 내보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화장품 유통산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용기 제작엔 자신이 있었던 배해동 회장은 그릇 안에 좋은 내용만 담으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봤다. 아름다움과 멋스러운 스타일을 담는다는 의미로 토니몰이란 사명을 직접 지었다. 그 속엔 염원을 담았다. 그가 수없이 납품해왔던 해외 명품 화장품 기업을 꺾어보겠다는 마음이었다. 2006년 12월 토니모리는 부산 서면에 1호점 매장을 열었다. 야심차게 화장품 시장에 발을 들이민 토니모리. 하지만 전문 경영인 체제의 도전은 시작 2년도 안 돼 벽에 부딪혔다. 창업 초기
전문 경영인의 방만한 경영이 계속되면서 매출액은 늘어났지만 손실액도 점점 불어나고 있었다. 2007년엔 누적 적자가 무려 25억 원에 달했다.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태해동 회장은 경영 전면으로 나섰다. 내가 화장품을 했던 사람으로서 내 이름 석자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 이름 석자를 걸고 이 회사를 내가 반드시 살려내겠다라는 그런 오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세일 브랜드란 이미지를 바꿔내야 했다. 에브리데이 세일이었었죠. 그러니까 브랜드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돼 있어서 제가 와가지고는 그걸 없애는데 주력을 냈었습니다. 세일을 중단하고 좋은 제품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팔자. 불만에 휩싸인 가맹 점주들과의 소통도 필요했다. 점주들을 설득하기 위해 태해동 회장은 직접 나섰다. 점주님들 설득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다니시면서 한번 노력해서 한번 회사를 키워보자 많이 노력하셨고, 그리고 몇몇 점주들께서도는 뭐 동참도 하셨지만 또 냉소적으로 대하신 점주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했었고, 그래서 회장님이 하려는 의지가 강하셨기 때문에 그때 직원이 그때 한 군데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곪은 곳을 베어냈으니 이제 상처를 치료해야 했다.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한 상황. 배 회장은 기존의 매장에서 팔고 있던 제품들을 모두 폐기하고 새 제품을 개발하는 데 힘썼다. 5개월여 지나서 10월 달 정도에 굉장히 가감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30억 정도 빚이 있었는데 그걸 다 청산하고 20억을 더 투자를 하죠. 하지만 뭔가 부족했다. 타 브랜드와는 다른 토니모리만의 색깔이 없었던 것.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그때 번개처럼 돌파구가 생각났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던가 토니모리의 특색을 만들 방법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젊음의 거리 신촌. 이곳에 자리 잡은 토니모리 매장은 다른 브랜드의 매장과는 달리 아기자기한 분위기가 넘친다. 태해동 회장이 찾아낸 토니모리만의 색깔은 펀, 즉 즐거움이다. 과일 가게를 연상시키는 다양한 과일 모양의 화장품 용기부터 보다 선명하고 고운 입술을 만들어줄 것 같은 입술 모양 용기의 립밤까지 특별한 디자인의 용기는 소유욕을 자극했다.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케이스를 보고 귀엽거나 이제 소장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다 보니까 있으신데도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토니모리를 변화시킨 발판은 배 회장이 가진 포장 용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었다. 그는 자신의 경쟁력인 포장 용기 기술을 상품에 적극 활용했다. 그때도 세계 명품들 회사에 다 납품을 했고 또 그래서 용기 만드는 데 내 자신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내용물만 최고로 만들어 달라. 그런다면은 우리가 시장에 나가서 이길 수 있다. 이때부터 다른 화장품 회사들이 시도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디자인 제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토마토, 축구공, 커피잔 같은 디자인은 이전엔 없던 토니모리만의 것이었다. 그때 상당히 좀 센세이션을 많이 일으켰었습니다. 토마톡스라고 해가지고 화이트 미백 제품이 있는데 1초에 18개까지 나간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나가는 수량이 어마어마했었고 그 때문에 이제 토니모리에 대한 고객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색다른 용기 디자인을 앞세운 토니모리의 전략은 적중했다. 매장이 바뀌고 제품이 달라지자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시작했다. 특히 막 화장에 관심을 갖게 된 여고생들 사이에서 토니모리 제품은 화제가 됐다. 고등학교 때 핸드크림 같은 거 쓴 거 같아요. 학교에 어느 뭔가 학용품 같이 책상에 놓고 쓰기에도 기분 좋고 예쁜 용기 놓여져 있으면. 예쁜 용기란 발상의 전환은 화장품 업계에서도 혁신으로 다가왔다. 토니모리는 2008년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며 첫 흑자를 달성했다. 2009년엔
우리나라 화장품 유통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명동에 5개의 매장을 출점하며 선도 브랜드숍 업체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됐다. 그 이듬해에 연초에 저랑 만나서 자기 올해 700억 하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미친 거 아니냐고 그랬어요. 아니 무슨 100% 50% 성장도 아니고 몇백 프로 성장을 예견하냐? 그랬더니 충분히 그 정도 경쟁력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당해년도 1월 매출이 70억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게 괜히 한 얘기가 아니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해 결산 기준으로 840억 매출을 달성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이제 재기했다 볼 수 있죠. 태성산업과 토니모리의 시너지 효과는 시간이 가면서 더욱 극대화됐다. 토니모리는 어느 브랜드숍보다 최소한의 용기 원가를 책정할 수 있었고 트렌드에 맞춘 감각적인 용기 생산도 가능해졌다. 신제품이 출시될 때 그 용기 자체를 아예 다 바꿀 수 있는 업체들이 많지는 않아요. 특히나 저가 화장품 영역에서는 비용을 많이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 용기의 형태까지 바꾸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화장품의 그 제조의 그 원가 구성상 보면 가장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는 그 분야가 그 부자재예요. 실제 용기 부분이에요. 용기에서 그만큼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배동현이 늘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 그러면 제품이 좋은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용기에서 절약한 비용을 내용물에 추가 투입함으로써 제품력을 상당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도 거뒀다. 내용물이 좋다 보니까 제조 생산하는 원가율이 굉장히 비쌉니다. 수익이 적다고 해서 내용물을 싼 거 쓰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한 거는 싼 제품, 싸구려 제품을 만들 바에는 아예 내지 마라. 오히려 그것 하나로서 더 많은 소비자를 잃으니 싼 제품을 만들지 말라는 게 내 소신이거든요. 탁월한 제품 경쟁력을 소비자들이 알아주면서 매출도 급격히 뛰어올랐다. 2012년엔 연매출이 무려 500억 원이나 상승했고 순이익도 꾸준히 증가했다. 국내 성장에 힘입어 배회동 회장은 해외 공략을 서둘렀다. K-뷰티의 중심지 중국으로 향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불면서 대한민국의 화장품이 아시아의 맹주로 부상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 지역에서 한국인들의 아름다운 피부 비결을 궁금해했고 한국의 화장품도 덩달아 인기를 끌게 됐다.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앞다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토니모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중국은 글로벌 시장 내에서 가장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브랜드 업체들이 선호하는 시장이 중국 시장입니다. 그리고 피부 타입이나 기타 여러 가지들이 한국인과 가장 흡사하기 때문에 가장 쉽고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토니모리는 중국의 한 유통업체와 3년간 독점 판매를 할 수 있는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진출의 꿈은 거품이 돼 내려앉았다. 독점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최저 메인 목표, 즉 연간 달성해야 될 목표를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2014년 기준으로 본다면 대략 한국 금액으로 약 70억이었는데 대략 달성률이 한 38% 정도 됐고요. 2015년은 110억인데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5%밖에 달성 못했었습니다.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토니모리는 계약 철회를 통보했지만 중국 유통업체는 오히려 19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여기엔 꿍꿍이가 숨어 있었다. 중국이라는 특징 때문에 중국에는 소송이나 이런 기간들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용한 거라고 판단됩니다. 소송 기간에는 계약이 유지된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법정 싸움이 마무리되기 전까진 다른 유통회사와의 계약은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배동 회장은 눈을 유럽으로 돌렸다.
독일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도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중저가 화장품의 수요가 생겼다. 조금씩 한국 화장품 수입액이 늘어나고 있던 시점, 배 회장은 이 점을 놓치지 않았다. 이왕이면 세계 최고의 세포라를 우리 화장품을 갖고 저는 품질도 그만큼 자신이 있었거든요. 넣어보자라고 그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유럽 진출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쪽 MD들이 애지간한 회사들 가봐야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상대이지도 않고. 왜? 콧대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중에서도 세포라는 정말 명품 중에 명품들만 파는 매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국에 있는 진짜 유명한 그때 당시 뭐 예를 들어 태평양 LG도 아닌 브랜드 샵에서 와서 거기서 좀 상담을 해달라니 만나주겠습니까? 유럽의 화장품 시장을 두드린 건 토니모리가 처음이었다. 공략을 위한 전술도 노하우도 없었다. 방법은 직접 발로 뛰는 것뿐이었다. 토니모리 직원들은 맨몸으로 부딪히며 열성적으로 제품을 알려나갔고 그 결과는 찬란했다. 지난해 5월 프랑스 샹젤리제 거리. 루이비통, 모에 헤너시 그룹이 운영하는 화장품 편집 매장 세포라에선 토니모리의 출시를 기념하는 큰 행사가 열렸다. 유럽 세포라에 그 진출하던 입점하던 날 실제로 별로 피부로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장 피부로 느꼈던 부분이 언제냐면은 지상파 방송 뉴스 9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방송이 될 때 그걸 보는 순간 아 우리가 해냈구나. 샤넬과 디올, 랑콤 등 세계적인 명품 화장품이 즐비한 이 매장에 토니모리 제품들이 나란히 진열됐다. 이게 왜 기념비적인 말씀이냐면 그게 고급스러워서가 아니고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이런 나라는 화장품을 국책 사업으로 육성시키고 있는 곳들이어서 화장품에 관한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지역입니다. 다른 나라의 브랜드들은 미국이나 일본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문턱도 높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선택하는 기준은 이게 무슨 인기를 끈다는 것이 아니고 품질이나 아까 디자인적인 거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됐을 때 충분히 그 얘네들은 합격점을 받을 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노란색 바나나 모양 핸드크림, 판다 얼굴 모양의 다크서클 완화 제품 등 독특한 화장품 용기로 무장한 토니모리의 콧대 높은 파리지행도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Ouais, ça change en fait de ce qu'on voit habituellement. C'est un esprit marrant aussi. C'est rigolo, ça donne envie de regarder, d'essayer. 프랑스만이 아니다. 토니모리가 입점한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등 유럽 14개국 825개 세포라 매장에서 제품들은 불티나게 팔렸다. 100억 원이 넘는 물량이 입점했는데 일부 제품은 일주일 만에 품절 사태를 빚었다. 화장품을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그 뛰어넘고 싶은 벽이 있잖아요. 그 벽을 뛰어넘었잖아요. 진짜 종주국이지. 거기에 우리가 화장품을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팔 수 있다는 그런 저기만 해도 자부심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약 1년간 진행된 중국 유통업체와의 소송에서도 토니모리는 무난히 승소했다. 배 회장은 잠시 주춤했던 중국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시장의 체계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메가코스 화장품 유한공사를 설립하고 상해에 토니모리 직영점 1호를 열었다. 올해 6월에는 중국 절강성에 짓고 있는 토니모리의 대규모 공장이 완공될 예정이다. 230억 원을 투자한 이 공장이 완성되면 제품 개발부터 화장품 용기 제작, 포장과 출고까지 한 번에 완제품을 생산하는 원스톱 프로세스가 가능해진다. 중국 소비시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중국 화장품 소비시장이 성숙기에는 300조 규모라고 그래요. 300조 규모. 그 시장의 1%만 먹어도 3조입니다. 3조. 메가코스라는 새로운 법인을 내서 중국 그 회사들 거를 전문적으로 생산을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심 속 즐거운 뷰티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토니모리.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토니모리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로 전하고 있다. 우리 모든 소비자들이 토니모리 제품을 다 쓰는 게 제 목표고 소원입니다. 그 목표까지 최선을 다 해볼 생각이고 제일 쓰고 싶은 화장품 소비자들이 그랬을 때 토니모리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 보겠습니다.